멕시코시티 중심가에 위치한 카날 신코 방송국은 한때 멕시코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곳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화려한 텔레노벨라와 인기 예능 프로그램으로 멕시코 방송계의 한 축을 담당했었죠. 하지만 2019년 여름 이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복도에는 전원이 꺼진 스튜디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광고판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화려했던 과거 사진들만이 옛 영광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감이 묻어나왔죠. 지난 3년 동안 시청률은 계속 하락했고 광고 수주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이미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남은 사람들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밝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27세의 아나 파울라였어요. 그녀는 멕시코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나 스페인어를 전공할 때 아나 파울라는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가족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녀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나 파울라가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가 보여준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를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그녀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한국어 전공을 선택했고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공부했어요. 특히 아나 파울라는 대학 시절 한국 드라마 자막 번역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드라마 자막을 번역해서 스페인어로 제공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가 수준의 번역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한국 드라마가 가진 특별한 힘을 깨달았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희망을 주고 때로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었어요. 아나 파울라는 자막 번역을 하면서 수많은 시청자들의 댓글을 받습니다. 이 드라마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텼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같은 진심 어린 감사 인사들이었죠. 졸업 후 아나 파울라는 방송 관련 일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대형 방송사들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경력도 없는 신입에게 기회를 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카날 신코에서 번역 인턴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아나 파울라에게는 소중한 기회였어요. 첫 출근 날 아나 파울라는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 한국어 사전과 노트북 그리고 자신이 번역했던 자막 파일들을 담아왔어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이죠. 지하철을 타고 방송국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카날 신코 건물에 도착한 아나 파울라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생각보다 오래된 건물이었고 입구에 있는 로고도 조금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경비원이 친절하게 인사했고 아나 파울라는 밝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간 아나 파울라는 편성부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 위에 붙어있는 편성부라는 팻말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서자 몇 명의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그리 활기차지 않았어요. 아나 파울라 씨 맞죠? 저는 편성부 국장 로드리고입니다. 48세의 로드리고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멕시코 방송계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눈가의 주름도 깊어 보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나 파울라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로드리고는 그녀를 작은 회의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지난 몇 년간의 시청률 그래프가 붙어 있었는데 모두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로드리고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시청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광고주들도 하나둘씩 발을 빼고 있어요. 텔레비사나 아즈테카 같은 대형 방송사들과 경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나 파울라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방송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곧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로드리고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자네 같은 젊은 인재가 들어와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나 파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국장님, 혹시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로드리고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날 출근한 인턴이 벌써 제안을 한다니 말이에요. 물론이죠. 어떤 아이디어든 환영합니다. 로드리고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아나 파울라를 바라봤어요. 한국 드라마를 편성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나 파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넷플릭스에서도 한국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로드리고는 잠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요? 그게 뭔가요? 우리 멕시코 시청자들이 그런 걸 볼 것 같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는 텔레노벨라의 본고장이에요. 멕시코 사람들은 멕시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나 파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한국 드라마는 정말 특별해요. 로맨스와 감동,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나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보고 나서는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어 자신이 번역했던 한국 드라마 클립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제가 대학 시절에 번역한 거예요. 댓글을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로드리고는 화면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긍정적인 댓글들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한국 배우들. 정말 멋있어요. 계속 번역해주세요. 같은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흥미롭긴 하지만 로드리고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라이선스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고 자막 번역도 문제고 무엇보다 정말 시청자들이 볼지 확신이 서지 않네요. 아나 파울라는 더욱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장님, 라이선스 비용은 생각보다 저렴해요. 특히 몇 년 전 작품들은 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자막 번역은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요. 대학에서 4년 동안 한국어를 전공했고 번역 경험도 많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카날 신코에서는 긴급 편성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회계팀에서 발표한 지난달 실적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청률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고 광고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다는 소식이었죠. 이런 식으로는 정말 안 되겠어요. 마케팅 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광고주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번 달에만 3군데나 계약을 해지했어요. 로드리고 국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거야? 새로운 텔레노벨라를 제작하자니 돈이 없고 해외 드라마를 사자니 라이선스 비용이 너무 비싸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작팀장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했고 기술팀장은 장비도 노후화되어서 교체가 시급하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아나 파울라는 지난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던 한국 드라마 제안을 다시 꺼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첫날 출근한 인턴이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이 적절한지 망설여졌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젊은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송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방송국들은 우리보다 자본이 풍부하니까 가능한 거야. 로드리고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직원 절반을 내보냈는데도 이 정도야. 더 이상 줄일 수도 없어. 바로 그때 아나 파울라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평소 같으면 인턴이 이런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아나 파울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로드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자네가 무슨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직원들도 의아해했어요. 신입 인턴이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던 것이죠.
한국 드라마를 편성해주세요. 아나 파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고 시청률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회의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케팅 팀장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나 알고 하는 소리야? 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나 파울라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K-팝,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는 기사를 봤어요. 10년 전 드라마 따위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로드리고의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실험을 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나? 아나 파울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국장님, 그녀는 예뻤다와 역도요정 김복주, 이 두 작품을 묶어서 편성해보세요. 라이선스 비용은 다른 해외 드라마의 10분의 1 수준이고 자막 번역은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나 파울라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만약 제가 실패하면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급여도 반납할게요. 로드리고는 아나 파울라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그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현재 상태로는 몇 개월 버티기도 어려웠거든요. 정말로 자신 있나? 로드리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말 자신 있어요. 아나 파울라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국 드라마의 힘을 믿어주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로드리고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죠. 아나 파울라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이선스 비용이 정말 그렇게 저렴한가? 로드리고가 물었어요. 네, 확인해봤습니다. 최신작이 아닌 몇 년 전 작품들은 정말 저렴해요. 그리고 한국 배급사들도 남미 진출에 관심이 많아서 협조적일 거예요. 아나 파울라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회계팀장이 자료를 검토해봤어요. 정말이네요. 이 정도 비용이면 우리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청자들이 볼까요? 마케팅 팀장이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동양 드라마를 좋아할 리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나 파울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만약 첫 주 시청률이 현재 평균보다 낮으면 즉시 편성을 중단하고 사표를 내겠습니다. 로드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봤어요. 솔직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저녁 8시 시간대 시청률이 1.5%에 불과했거든요.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좋아, 그럼 해봐. 로드리고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2주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해. 그리고 정말 실패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나 파울라는 기쁨을 감추려고 애썼지만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아나 파울라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한국의 드라마 배급사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대학 시절에 만난 한국 유학생들의 도움으로 연락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곳은 한국의 중견 배급사였어요. 담당자는 멕시코에서 연락이 온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멕시코에서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정말 의외네요. 네, 저희 방송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편성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예뻤다와 역도요정 김복주 라이선스가 가능할까요? 아나 파울라는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놀랐어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두 작품 모두 가능합니다. 라이선스 비용도 남미 지역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요. 계약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나 파울라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화질 원본 파일과 함께 한국어 대본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번역의 정확도를 훨씬 높일 수 있었어요. 다음 단계는 자막 번역이었습니다. 아나 파울라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계속 번역 작업을 했어요. 단순히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해서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선배 개념은 멕시코에는 없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이나 언니 대신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의역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존댓말 문화도 스페인어의 포멀한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번역했어요.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섬세한 감정 표현들을 멕시코 시청자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아나 파울라는 대학 시절 배운 한국 문화 지식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번역을 만들어냈어요. 2주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프로모션 영상도 제작했고 TV 가이드에도 편성표가 실렸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두가 의심스러워했거든요. 첫 방송 당일 아침 아나 파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어요. 성공하면 새로운 시작이고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아나 파울라는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자막 파일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방송 장비는 문제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기술팀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젊은 기술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라니.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괜찮을 거예요. 아나 파울라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라이선스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서버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서 자막 파일에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나 파울라는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막 파일이 손상되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업로드했던 파일들이 깨졌어요. 복구하는데 최소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한국 담당자의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아나 파울라는 절망감에 빠질 뻔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방송해야 하는데 자막이 없다니요. 지금 시각이 오후 3시였으니 고작 5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로드리고 국장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저녁에 방송하기로 했는데? 다른 직원들도 당황했어요. 이미 TV 가이드에 편성표가 나갔고 몇 안 되는 광고도 확정된 상황이었거든요. 국장님,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편성팀 직원이 제안했어요. 영화라도 틀어야죠. 하지만 아나 파울라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한국어 원본 스크립트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원본 대본은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직접 번역하겠습니다. 아나 파울라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해보겠습니다. 미쳤나? 5시간 만에 한 회 분량을 다 번역한다고? 로드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보통 한 회 분량을 제대로 번역하려면 최소 이틀은 걸리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니 끝까지 책임지겠어요. 아나 파울라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 애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무리한 것 같은데. 하지만 아나 파울라는 이미 집중 모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대본을 펼쳐놓고 미친 듯이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4년 동안 쌓아온 한국어 실력과 번역 경험이 모두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멈추지 않았고 눈이 침침해져도 계속 번역했어요. 저기요, 커피 드릴까요?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아나 파울라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작업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오후 6시, 7시. 방송 시작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번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로드리고는 결국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안 되겠어. 영화를 틀어야겠다. 하지만 아나 파울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지막 장면의 대사를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죠. 거의 다 했어요. 아나 파울라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이미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방송 시작까지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분은 정말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나 파울라는 마지막 문장을 번역하고 재빨리 파일을 저장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됐습니다. 아나 파울라는 USB에 파일을 저장하고 방송실로 뛰어갔어요. 복도를 달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낸 것이었으니까요. 방송실에 도착한 아나 파울라는 숨을 헐떡이며 USB를 기술자에게 건넸습니다. 자막 파일이에요. 확인해주세요. 기술자는 급하게 파일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타이밍도 맞고 번역도 깔끔했어요. 대단하네요. 정말로 5시간 만에 이걸 다 번역하셨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완벽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나 파울라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실 자신의 번역에 꽤 만족했어요. 급하게 했지만 한국 드라마의 감동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카날 신코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가 방송되는 순간이었어요. 아나 파울라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로드리고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그녀는 예뻤다 첫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예쁘던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 외모가 변한 모습이 나왔어요. 아나 파울라가 번역한 자막이 화면 아래쪽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20분쯤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시청률 그래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평소 1.5%였던 시청률이 2%, 2.5%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로드리고 국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청률 그래프를 바라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눈을 비비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30분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률이 3%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평소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소셜미디어 담당자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국장님,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난리예요. 그녀는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한국 드라마 얘기로 도배되고 있어요. 실제로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그녀는 예뻤다, 해시태그 한국 드라마, 해시태그 카날 신코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드라마 너무 재밌어. 남자 주인공 완전 멋있다. 내일도 방송하나요? 같은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18세부터 35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엄청난 호응을 보였습니다. 이 연령대는 그동안 멕시코 전통 드라마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층이었거든요. 믿을 수 없어요. 마케팅 팀장이 소리쳤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한국 드라마 관련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어요. 젊은 여성들이 주인공 사진을 자기 프로필에 올리고 있어요. 아나 파울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이 믿었던 한국 드라마의 힘이 드디어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시청률은 4%까지 올랐어요. 이는 카날 신코 역사상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청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도대체 뭔 일이야? 로드리고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인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날 때쯤 시청률은 4.8%까지 치솟았습니다. 평소의 3배가 넘는 기록적인 수치였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보세요, 카날 신코입니다. 당직 직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한국 드라마요? 네, 내일도 방송합니다. 같은 시간에요. 전화는 계속 걸려왔어요. 시청자들이 내일 방송 시간을 문의하거나 재방송 일정을 묻는 전화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에 한두 통 오던 시청자 문의 전화가 1시간 만에 수십 통씩 걸려오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당직 직원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다음날 아침에 시작되었어요. 아나 파울라가 출근하자마자 로드리고 국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아나 파울라, 이메일 좀 봐.
로드리고는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광고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컴퓨터를 켜보니 정말로 이메일함이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50통이 넘는 광고 문의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달에 한두 건 오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한국 드라마 시간대에 광고하고 싶다고 해요. 휴대폰 회사도 연락 왔어요. 심지어 자동차 회사까지. 직원들은 하나씩 이메일을 확인하며 소리쳤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광고 단가였어요. 평소 같으면 30% 할인해서 겨우 팔던 광고 시간을 정가에 사겠다는 회사들이 줄을 서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회사는 프리미엄까지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광고 영업을 담당하던 라울 산체스는 20년 경력 중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어요. 라울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부탁해야 하는데 이제는 광고주들이 먼저 연락을 해와요. 더 흥미로운 것은 라울의 개인적인 변화였어요. 그의 13살 딸 소피아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 직장에 별 관심이 없던 소피아가 갑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리 회사에서 한국 드라마 하는 거 맞지? 소피아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라울에게 달려들었어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아빠가 한국 드라마를 텔레비전에 나오게 하는 일을 한다고 자랑했어. 라울은 딸의 변화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동안 딸과의 대화가 줄어들어서 걱정이었는데 한국 드라마라는 공통 관심사가 생기면서 다시 가까워졌어요. 소피아는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 단어들을 따라했습니다. 아빠, 한국어로 사랑해가 뭐야? 한국 배우 이름은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소피아의 질문은 끝이 없었어요. 라울도 딸을 위해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항상 시련이 따르는 법이었어요. 카날 신코의 갑작스러운 성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멕시코 최대 방송사인 텔레비사에서는 카날 신코의 약진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에 접어들자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카날 신코가 불법 해적판 자막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었어요. 글은 익명으로 올라왔지만 삽시간에 여러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습니다. 카날 신코가 한국 제작사에게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불법으로 방송하고 있다. 해적판 자막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고 있다 같은 내용이었어요. 사실 확인도 없이 소문만으로 퍼져나가는 전형적인 가짜뉴스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해적판 의혹이 퍼져나가자 아나 파울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번역한 자막을 해적판이라고 부르다니요. 더욱 속상한 것은 자신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부정직한 일로 매도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날 신코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 건 부정직한 거야. 한국 제작사에게 피해를 줬다.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같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나 파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시작한 일인데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아나 파울라는 로드리고에게 말했어요. 한국 배급사와 연락해서 공식 입장을 받아올게요. 아나 파울라는 한국의 배급사 담당자와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한국 드라마 관련 업계 사람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아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화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한국 드라마 배급사의 김지훈 프로듀서였습니다. 32세의 김지훈은 한국 드라마의 해외 진출을 전담하고 있었어요. 아나 파울라와는 이번이 처음 만나는 것이었지만 이메일을 통해 여러 번 소통했던 사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 파울라 씨. 김지훈은 친근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멕시코에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감사해요. 하지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아나 파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해적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말 억울해요. 김지훈은 아나 파울라의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그녀의 절실함이 전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즉시 확인해 볼게요. 김지우는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카날 신코와의 계약 내역을 확인했어요. 모든 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었고 라이선스 비용도 제대로 지불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나 파울라 씨,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김지훈이 안심시켰어요. 저희가 공식 성명서를 발표해 드릴게요. 카날 신코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지훈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아나 파울라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멕시코에서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나 파울라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의 힘을 믿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거든요. 두 사람은 한국 드라마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김지우는 아나 파울라의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진정으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나 파울라 씨 같은 분이 있어서 한국 드라마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지훈의 말에 아나 파울라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김지훈은 약속대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카날 신코는 정식 라이선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해적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성명서는 의혹을 완전히 잠재웠어요. 더 나아가 김지훈은 아나 파울라에게 개인적인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나 파울라님의 노력과 열정 덕분에 한국 드라마가 멕시코에서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카날 신코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제 정규 프로그램이 되었고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카날 신코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성공으로 인해 방송국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직원들은 다시 자신감을 찾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멕시코 전체에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아나 파울라는 이제 카날 신코의 정규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콘텐츠 전담팀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았어요.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 예능, 다큐멘터리, 심지어 K-팝 관련 프로그램까지 기획하고 편성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아나 파울라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 앉아서 감회에 젖었어요. 벽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한국 문화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하지만 아나 파울라의 진짜 꿈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과 멕시코 간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교육 분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나 파울라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모교인 멕시코 국립대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었어요. 강의 제목은 한국 드라마 대사 분석을 통한 한국 문화 이해였습니다. 강의 당일 아나 파울라는 일찍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대학 시절 학생으로 앉아있던 강의실에 이제는 강사로 서게 된다는 생각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강의실에 도착해보니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 파울라는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저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네요.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아나 파울라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이미 대학가에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로 방송국을 살린 신화 같은 이야기로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아나 파울라가 질문하자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네, 봤어요. 그런 남자친구 갖고 싶어요. 여학생들이 손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나 파울라는 웃으며 계속했어요. 그 장면이 단순히 로맨틱한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문화에서 우산 씌워주기는 상대방을 보호하고 배려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사회의 정서와 가치관이 담겨 있는 거죠.
학생들은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아나 파울라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연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족의 사랑, 꿈을 향한 노력, 어려움을 극복하는 의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들이 모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죠. 아나 파울라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그녀는 예뻤다에서 주인공이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이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드라마가 우리 멕시코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아나 파울라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효 문화, 존댓말 문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정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한국 드라마 방송 이후 멕시코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를 묻거나 연장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나 파울라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우리 대학 한국어과 지원자가 작년 대비 500%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강의실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거든요. 아나 파울라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나 파울라의 목소리에 열정이 담겼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공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한국어로 뭘 할 건데? 라고 물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강의가 끝날 무렵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나 파울라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자신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 중 하나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관심과 열정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워보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앞으로도 계속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에요. 아나 파울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가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요. 실제로 아나 파울라의 예측은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카날 신코에서는 한국 드라마 외에도 한국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다른 방송사들도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아나 파울라는 김지훈과 정기적인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고 업무 상황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업무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대학에서 강의했어요. 아나 파울라는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정말요? 어떤 반응이었어요? 김지우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화면 너머로도 그의 관심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아나 파울라는 신나게 그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김지우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아나 파울라 씨 덕분에 한국과 멕시코가 정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단순히 드라마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아나 파울라는 멕시코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했고, 김지우는 한국에서 스페인어 교육과 멕시코 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멕시코를 직접 방문해보고 싶어요. 김지훈이 말했어요. 아나 파울라 씨가 번역한 자막으로 우리 드라마를 보는 멕시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거든요. 정말요? 그럼 제가 멕시코 시티를 안내해 드릴게요. 아나 파울라의 목소리에 기쁨이 담겼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를 마친 후 아나 파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취업도 제대로 안 되는 신입 인턴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전공했다는 이유로 그걸로 뭘 할 건데?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나 파울라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두 나라의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나 파울라는 회사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카날 신코의 한국 드라마 편성이 멕시코 방송계에 미친 파급 효과가 상상 이상이었던 것이죠. 아나, 이거 봐. 로드리고 국장이 신문을 들고 달려왔어요. 우리가 일면에 실렸어. 신문 일면에는 한국 드라마로 되살아난 멕시코 방송국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크게 실려 있었어요. 기사는 카날 신코의 성공 스토리를 자세히 다루면서 아나 파울라를 한류 전도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방송사들의 변화였어요. 텔레비사, 아즈테카 같은 대형 방송사들도 한국 콘텐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카날 신코의 성공을 보고 한류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선도주자가 되었어. 로드리고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문 닫을 뻔했는데 이제는 다른 방송사들이 우리를 따라하려고 해. 하지만 아나 파울라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원했어요. 더 많은 방송사에서 한국 콘텐츠를 방송하면 멕시코 전체의 한류 문화가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방송가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점이 늘어났고 한국 화장품과 패션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멕시코시티 곳곳에서는 한국 문화체험 이벤트들이 열렸고 한국 기업들도 멕시코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한 편의 드라마가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나 파울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그녀는 예뻤다 재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6개월 전 자신이 밤새워 번역했던 바로 그 장면들이었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이 나도 예뻐질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장면에서 아나 파울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너도 충분히 예뻐. 그리고 너의 꿈도 이루어질 거야. 아나 파울라는 화면 속 주인공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6개월 전에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같았어요. 한 명의 작은 인턴이 던진 제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아나 파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멕시코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드라마와 함께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아나 파울라의 순수한 사랑이 두 나라를 연결하는 문화의 다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나 파울라와 김지훈, 그리고 멕시코와 한국 사이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